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이에요. 제가 요즘 또 한 가지 일을 벌려 가지고 이래저래 너무 바빠서 이 메일 답장도 제대로 못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메일을 한번 보냈어요. 저는 다 읽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경우는 제가 좀 생각 좀 많이 하느라고 늦는데, 한 번 보내시고 답장이 없으니까 또 보내시고 세 번째 뭐라고 보냈냐면은 "해피맘님 제가 아주 급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런 메일을 보내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메일 내용들이 다 비슷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민 오려고 했다가 이렇게 중단하신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그 새로 도전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심도 깊게 준비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중단했는데, 과정 속에서 인제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뀌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은 "아 진작에 해피맘님 영상을 봤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보시고, 제 영상은 어떤 특정 뭐 지식이나 정보 그게 아니라 정말 캐나다에서 살면서 제가 리얼하게 너무너무 많은 분들 사례를 보고, 이게 정말 그 이민이 현실과는 너무 다르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많이 진행되는 걸 봐 와서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마음가짐도 단단히 하고 오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메일 오신 분들의 사연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아 지금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이 방황을 많이 하고 있구나.' 애들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방황을 하는데, 사실 저도 엄마잖아요. 그리고 인제 좀 나이를 먹었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지금 30대 40대 여러분처럼 정말 그 애 키우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정말 포기할 수도 없고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우왕좌왕하면서 애들한테 막 대하기도 하고 막 감정 싸움도 많이 하고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주마등처럼 다 이렇게 모습이 지나가요. 한 분 한 분 제가 인제 메일을 보고 또 급한 분들은 제가 전화 상담해 드리고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은데,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많이 답답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제가 생겼나 봐요 정말. 그리고 정말 온전히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온전히 상대방이 되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급하다고 전화 이렇게 메일을 줬을까.' 할 정도로 사연이 정말 절박한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먼저 내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저라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그동안 뭐 2주 전부터 제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을 여러분한테 힐링 차원으로,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렇게 자연을 많이 탐색을 하고 다녀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한 이 밴쿠버는 현재 지금 한 10월 월부터 계속 비가 옵니다. 일 주일에 한두 번 해가 반짝 날까 말까 하고, 그리고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개의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다만 거기에 맞게 대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나는 못 가. 어떻게 나는 힘들어. 아우 나는 애 때문에 힘들어. 저놈의 자식이 왜 말을 안 들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 됩니다. 대처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밴쿠버 외곽 지역에 이렇게 칠리학하고 호프 있는 쪽에, 이 캐나다가 가을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송이버섯이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인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한 송이씩 따다 먹은 기억이 있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지지난주인가 갔는데 벌써 하얀 눈이 이렇게 다 쌓여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워요. 물론 이게 또 아직도 파란 곳은 있고. 그래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다녔는데 제가 송이버섯을 3 개를 땄어요. 제가 지금 계속 사진에 올려 보내 드릴게요, 힐링하시라고. 그래서 이 송이 3 개를 땄는데 여러분 이 3개 가지고 어떻게 뭐 하겠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따 갖고 와서 그랬어요. "야 이거 3개 가지고 도대체 우리 식구가 다 먹어도 어차피 부족하고 이거 뭐 하냐." 그러니까는 "엄마 맘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이 귀한 거를 솔직히 이거 먹어도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따오고 이러면 자랑하고 싶고 이게 좀 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내가 좀 자부심을 갖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제가요, 저를 평소에 굉장히 아껴 주고 사랑해 주고 응원도 해 주고 또는 채찍도 해 주시는 그 어르신들이 계세요, 몇 분이. 그래 가지고 그 두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이들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야 내년에도 따고 또 따고 우리 애들도 나중에 또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뭐 했냐면은 두성이는 그 아주 연로하신 분들 두 분 사시는데 글로 보내고 한 개는 그보다 쪼끔 젊으신 분, 저보다 나이 많지만 그분한테 주면서 "부부만 반쪽씩 드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세 개밖에 못 따서 너무 죄송하다고. 왜냐면 이거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다니고, 저는 정말 시간만 있으면은 이 호숫가에 가서 막 아직도 여기 새들이 많아요. 이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마니토바라든가 사스케춘 중부, 토론토, 퀘벡까지 눈 많이 와요 지금. 그래서 뭐 거의 겨울 한 복판에 온 것처럼. 그런데 이 밴쿠버는 비가 계속 오니까 인제 우산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버섯도 보고 가을 느타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이렇게 쏟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안 온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는 사람 많은 데를 안 가잖아요. 일단 자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연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왜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실감을 하세요. 이거는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살면서 인제 느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개인은 각자 사정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주변 탓, 환경 탓, 내가 설령 내가 뭐 잘못 살고 내가 오늘 막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우울해져 가지고 가족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했을지언정, 여러분 그거는 다 과거고 지금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매일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너무 자기 학대를 또 많이 하셔.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좀 게을렀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든 것 같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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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우리 모두는, 저도 엄마잖아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앞으로 엄마 되실 분, 그리고 성인이든 혼자 살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힘든 일을 보고 무서운 상황을 보면 똑같이 아이들처럼 겁나고 무섭고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얼떨결에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이 꿈이 더 커져 가지고 이민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일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누가 해 봤냐고. 안 해 봤어. 아무도 안 해 봤어. 모두 여러분들처럼 저도 그랬고 똑같이 새로운 곳에 도전해서 실패해서 돌아간 분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서 정착을 했고. 자, 물론 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내에서도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이제 왜냐면 이 어려운 시기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저는 제가 여기서 살아 봤잖아요. 그 여기서 살 끝까지 캐나다가 이상이고 희망이고 살고 싶으면은 무조건 버텨야 돼요. 가면 안 돼. 뒤로 돌아가면 안 돼. 제 영상 과거 걸 보면은 다 나옵니다, 이게. 근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이민을 결정했다가 어 미뤘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그때는 벌써 1년 전만 해도 애들의 생각이 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때는 간다고 했다가 인제서 싫다고 여기서 편하게 있을랜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애들은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왜? 코로나까지 온 데다가 부모가 그리고 방황을 하면 애들은 몇 배, 몇 수십 배 더 방황하고 그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요, 새롭게 도전하는 거. 그죠? 근데 애들 앞에서는 절대 그걸 내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가끔 아이들한테 내가 나의 현실을, 엄마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하게 현실을 보여주는 건 좋아요. 현실을 보여주되 거기서 "우리 다시 하자." 이 힘과 용기를 줘야 돼. 거기서 그냥 "아 나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보면은 어떻게 아이한테, 그래서 그거 아이한테 더 스트레스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봐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왜 18세 성인으로 쳤을까요? 그때까지는 아이가
부모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이리로 가자면 가고 이쪽으로 가자면 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코로나도 터졌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애국에 나선 데 갈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겁나겠어요. 더구나 인제 머리가 좀 컸잖아. 제가 그랬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엄마 치마만 잡고 따라다니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애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만 생겨요.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메일이 오는데 저는 "가라. 오지 마라. 뭐 돌아가라. 다시 가라." 이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엄마 여러분이 아빠든지 여러분 각자 지금 처한 상황에서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못 살 경우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면 잘 못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내 나라에서 내 말로 익숙해진 곳에서는 더 쉽죠. 외국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거기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더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정말 집중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깨우치셔야 돼요. 자, 저는 사실 해피런도 하고 요즘은 비 오고 이쪽 캐나다 눈 오니까 걷기만 하면 되죠.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하고 어려운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이 기가 막혀요. 밥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우울감이 생겨. 이 정신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좋은 생각, 좋은 말, 기쁜 생각, 막 희망 이런 게 솟구칠 때는 막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한번 딱 이게 그 왜 화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막히고 갈 길은 바쁘고 할 수는 없고 힘은 너무 들고 돈도 없고 뭔가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되지는 않고 이럴 때 결국은 포화 상태여 가지고 기가 딱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맛이 없잖아요.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 충실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일 때 뛰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집중하면서 그리고 가족들하고 항상 지금은 화목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나도 잊어버리고 아이들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뭐 가자 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 달라서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미래가 보이고 끝까지 내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엄마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옳케이? 물론 혼자 엄마 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내가 중심이 없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힘든데 아이한테 갈래 말래 의견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이 순간 기분 나쁘고 힘들면 "안 가." 그럴 거야. 근데 엄마가 가서 예를 들어서 막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야 캐나다 너무너무 좋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간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정말 좋은가 보다. 그럼 나 엄마 따라갈래.' 이럴 거야. 그니까 그렇다고 오지 말아야 될 상황을 오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 내가 외국에 가서 잘 살지 못 살지 그리고 내 상황에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이 중요해. 근데 여러분이 자신 없고 힘들고 애 때문에 마지못해 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마지못해 너 때문에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해 힘들게. 그러면 엄마가 힘든데 애가 힘이 생기겠냐고. 애나 어른이나 낯선 곳에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언어 때문에 힘들어. 환경이 어려워. 법이 틀려. 아는 사람 없어. 내 편 하나도 없어. 이게 외국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조사했고 공부했고 정보를 가지고 이민을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곳을 도전하실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관을 가지고 정말 내가 현실에서 날마다 일은 새로운 게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 생각도 달라지고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아이들 생각도 변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에서 내가 정말 잘 대처할 자신이 있고 그냥 왔어? 그래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극복해 가면서 오늘 하루 아이들하고도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영상 준비를 좀 일찍 했는데 딸이 갑자기 "엄마 뭐 해?" 그래요. 그래서 "왜?" "나 이제 머리 빗고 옷 입고 이렇게 준비 딱 하고 있는데." 혼자 산책하기 싫으니까 같이 가재요. 순간 머릿속에서 딱 고민이 돼요. 정말 한 10초 동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영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면에서 '그래 딸이 산책을 가자는데'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걔가 원하는 걸 먼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사실은. 옛날에 내 성격 같으면 "갔다 와.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이랬을 거예요. 물론 이런 사소한 거는 이렇게 함께 가족과 같이 하지만 얘는 성인이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사실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때 세상도 잘 모르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관 갖고 이끌어 줘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긍정적인 힘, 아주 파워풀하게 재밌게 멋있게 살면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나는 자신 없고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절대로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이게 부모님 많이 따라가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쪼끔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이유가 제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치만 저는 여기에 이민 와서 정착한 계기가 정말 처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5년 동안은 '절대 한국 안 간다.' 정말 이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국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왜냐 왔다 갔다 하면은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방황하고 하는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거를 빨리 멈추고 할 수 있는 것 정말 긍정적이고 밝게 힘차게 오늘을 잘 살아내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도 잘 살고 거기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휘둘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18세 이전은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힘내시고 해피런 하시고 화이팅!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